네, 미국의 중간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유권자들의 뜨거운 사전 투표 열기를 보고 계십니다. 네, 이런 열기가 공화당과 민주당 중에 어디에 유리할지, 또 그렇다면 우리 한반도 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분과 함께합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중간 선거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모레 열리는데요. 사전 투표에 대한 미국민들의 열기가 상당하다고 하는데 이런 열기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 정치 사회가 굉장히 양극화된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즉, 그 트럼프 행정부라든지 이제 정치 일반에 대해서 호, 불호가 굉장히 극명하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반대하는 정치 세력을 꺾어야 된다는 그런 신념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선호하는 정치 지도자가 꼭 정계에 남아야 된다는 이런 입장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뜨거운 열기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중간 선거하면 전통적으로 좀 분석을 했을 때 민주당이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사전 투표도 그렇고요.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현재 판세는 어떻습니까? 현재 판세는 좀 상당히 흥미로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주당, 공화당,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이 셋 다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가 승리했다고 주장할 그런 결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하원과 주지사는 지금 공화당이 다수 장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원은 전체 435석이 이번 선거의 대상이 되는데요. 민주당 약진이 예상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하원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할지 이건 아직 지켜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원에서 많은 의석을 잃더라도 네. 공화당이 계속 다수당으로 하원에 남는다면 공화당 입장에서는 우리는 선전했다, 이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민주당은 나름대로 그 하원에서의 공화당의 우세를 잠식했다. 이래서 또 승리를 얘기할 수 있고요. 상원은 또 재밌습니다. 상원은 현재 35석이 이번 중간 선거에 그 상원의원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절반인 거죠. 그렇죠. 예. 이 중에서 대부분이 8석을 빼놓고는 민주당이 현재 상원의원입니다. 현역.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승리를 한다 그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공화당이. 민주당이요? 민주당이요. 예. 압도적으로 이제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공화당 입장에서는 지금 8석만에서 그 6석만 지키게 된다면은 상원에서도 이제 본전치기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되든지 이제 공화당에서는 그 상원에서의 그런 다수당을 유지한다면은 우리가 잘 수성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주지사는 36명 가운데 23명이 지금 공화당 소속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민주당이 주지사를 많이 배출해낸다면은 이제 민주당이 승리를 이제 선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좀 두고 봐야 되겠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당선됐습니까? 사실 공화당의 신세를 지지 않고 독자적으로 그냥 트위터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은 유권자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당선된 대통령이기 예. 때문에 이것이 사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우리에 대한 어떤 신임 투표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겠네요. 예. 그리고 공화당이 승리한다 그래도 어차피 다음 재선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먼저 번과 같이 개인적인 인기라든지 행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성공을 통해서 승리를 쟁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화당이 압승을 한다 그래도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반길 것도 없고 민주당이 압승한다 그래도 그렇게 낙심할 것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런 중간 선거 유세를 가는 이제 지역을 잘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때 꼭 승리해야 될 지역만 가고 있습니다. 본인 정치를 하고 그렇죠. 있는 거죠. 본인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공화당을 돕는다기보다는. 그래서 텍사스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지원 유세를 가서 그동안 앙숙이었지 않습니까? 서로 아내 얘기를 하면서도 싸우기도 했고 크루즈 상원의원은 사실 전당대회에서 유권자 여러분 양심에 따라서 투표하십시오. 트럼프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후보가 이제 유세 지지를 요구하니까 그걸 받아들이면서
이제 테드는 더 이상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나는 이제 텍사스 테드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뒤집으면 이제까지 테드 크루즈는 거짓말쟁이라는 걸 자기가 주장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보면 이런 중간 선거 유세를 결과에 상관없이 굉장히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20, 30대 젊은이 밀레니얼 세대라고는 불리는데 이 기성세대가 밀레니얼 세대를 뭐 정치에 무관심하고 되게 게으르다 이렇게 비판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선거에 되게 핵심 최대 유권자 집단으로 부상을 했단 말이죠. 어떤 당이 이 밀레니얼 세대를 사로잡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까지의 정론은 이제 민주당이 아무래도 젊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네. 분석이 나왔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밀레니엄 세대가 일상적인 정치, 이런 분열의 정치에 식상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또 이제 경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 경제가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거든요. 예.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로 매 분기마다 적어도 3% 이상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업률도 3.7%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 47년 동안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젊은 유권자층, 밀레니엄 세대가 미래에 대해서 그다지 비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상 정치에 대한 식상 그리고 분노를 표출해줄 이슈는 많지만 또 그것이 적극적인 투표 행태로까지 연결될지 그것은 이번 중간선거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최근에 뭐 일련의 미국 내 사건도 많았지만 그 사건마다 일일이 개입을 해서 편가르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좀 선거 전략으로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아주 유효하죠. 중국의 경제학자가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트럼프가 미국을 분열시킨 것이 아니라 미국이 분열됐기 때문에 트럼프란 대통령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은 미국 사회가 분열돼 있을수록 편가르기가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하면 자기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자기의 지지층을 설득하고 결집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동의 적이 있으면 유리한 것이죠. 예. 그 공동의 적이 외부에는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 때리기를 통해 가지고 자신을 반대하는 반대층조차도 적어도 미국 경제를 살려야 되지 않느냐,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져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담론을 계속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렇게 색깔이 분명하다 보면은 결국엔 51대 49의 경쟁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전통적인 양당 정치 체제의 산물이 아닙니다. 굉장히 그 이단화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미국 정치와 사회가 분열될수록 또 편이 갈라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된다면 정치적인 영역이 넓어진다고 할까요?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뭐 듣고 보기에는 좀 불쾌한 면이 많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개인적인 정치적 이익을 최대화하는 데는 이런 편가르기가 계속 유효한 전략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 중간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북미 간 협상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 다음 주 중간 선거 직후에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예전부터 이번 11월 6일 미국의 중간 선거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그리고 그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큰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네. 그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어떤 강한 주장을 하더라도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그런 대북 정책의 추동력, 비핵화의 추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많은 점을 양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큰 오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6일 중간선거 이틀 후에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예. 북한의 카운터파트와 고위급 회담을 합니다. 만약에 중간선거 결과가 대북 정책의 큰 변수였다면 미국 행정부가 이런 식으로 스케줄을 잡질 않죠. 중간선거 결과를 소화하고 또 어떤 새로운 로드맵을 만든 다음에 고위급 회담을 해야 될 텐데 이틀 후에 바로 북한의 고위급 회담, 고위층 인사와 회담을 한다는 것은 벌써 입장이 정해져 있고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그 입장을 고수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중간 선거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미국으로부터 종전선언이라든지 관계 개선이라든지 또는 경제 제재 완화 조치를 끌어내야겠다 이런 전략을 세웠던 것은 애시당초부터 미국 선거의 그런 본질을 잘못 이해한 실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원 위원장을 11년 동안 했던 팁 오닐 민주당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모든 정치는 로컬이다, 지방이다. 네. 중간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북한 비핵화가 미국 그 국가 안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긴 하지만 텍사스라든지 테네시라든지 북다코다라든지 이런 곳의 유권자들이 절대적으로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는 분야는 아니거든요. 네. 퓨 리서치 센터 그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경제 문제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유권자가 4분의 3입니다. 네. 북한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지만 이 선거 판세를 뒤집는 흔드는 일차적인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너무 큰 기대를 걸었던 것은 북한 전략의 맹점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 급한 중간 선거 끝내고 이제 북미 대화를 시작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다면은 중간 선거와 별개로 북미 대화가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잘 진행되고 있지는 않죠. 이번에 고위급 회담이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만난다면은 5개월 만에 북한의 고위층 인사와 1대1 대화와 협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5개월 동안의 그런 대화가 멈춰져 있었다는 것은 좋은 사인은 아니죠.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이 4차 방북을 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과 비엔나에서 스티브 비건 북한 특별협상 대표와 북한 카운터파트가 실질적인 회담을 한다고 했는데 북한 측에서 여기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북한이 얼마든지 살라미 전술을 취하든 시간을 끌든 우리는 상관하지 않겠다. 예. 하지만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북한이 손해다. 왜냐하면 경제 제재 조치 완화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분명하다고 얘기했고 그 입장이 무엇이냐?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제거했다는 점을 검증을 통해 확인할 때까지 대북 제재는 해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또 하나 오판한 것은 무엇이냐면 트럼프 대통령과 그 행정부 대북정책 관리 간에 큰 의견 차이가 있고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만 설득하면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이었는데 네. 그 사실 차이점이 북한 측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크지 않은 것이죠. 좋은 예가 지난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가려고 했을 때 북한 측에서 굉장히 어려운 요구 조건을 제시하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 보고 그렇게 성공할 가능성이 없으면 가지 말라고 예. 전격 방북 취소를 결정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도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만 잡으면 된다. 이런 전략에서 어떤 수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5개월 만에 뉴욕 채널이 다시 가동되는 것이다 보니까 많이 의제들이 좀 쌓여 있을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주요 의제는 역시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의 사찰 일정을 좀 잡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밖에 뭐 제재 완화에 대한 조율도 좀 이뤄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제재 완화는 미국이 쉽사리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풍계리라든지 동창리 그 시험장 폐쇄를 전문가가 검증하는 것은 일정 정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것은 이미 북한이 이행하기로 약속한 것이고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일 뿐이다. 새로운 어떤 입장 변화라든지 양보는 아니라는 것이 예. 이제 미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북한이 한 가지, 두 가지 더 확실한 좀 더 확실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미국 입장에서는 아직 그 제재 완화 조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